종목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325-8200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게시판 종목 진단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LIG 넥스원을 산 지가 네. 오래됐는데, 네. 이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본전까지 갈래나 해서 본전까지 전화드렸습니다. 가려나. 그러면 본전이면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88,300원이요. 88,300원에 비중 몇 %세요? 60%요. 비중이 높으시군요. 네. 그래서 원금 회복하면 팔고 싶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네. 그래서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 88,600원에 비중 60%.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막 상당히 안 좋을 때 이 방산주들 그때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는데 연초부터 조금씩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분 비중도 높으신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방원 한창 이제 작년에 핫하던 때 가장 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에 또 차익 실현 흐름이 강했었기 때문에 방산은 끝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었죠. 이 방산이 약간의 지지부진했었던 부분은 3분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혹은 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이 3분기부터 4분기로 넘어가면서 폴란드 수출건들이 4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4분기에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이야기들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산업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뭐 K 콘텐츠라든지 혹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계속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방산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산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이 산업, 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방산, K 방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태조 이방원 가장 핫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부분은 역시나 뭐 정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월에 폴란드의 이제 장관이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저는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상향성들, 상방을 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의 이 실적 흐름이 작년 대비 약간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KCGI 우리 시장에는 최근에 강성부 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업인데, 이 기업에 일전에 한번 교환 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기업인 이제 LIG에서 LIG 넥스원 이 주식을 가지고 이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한 적이 있었고, 단가가 5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5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년 만기짜리가 이제 지금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오버행 우려감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행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5만 원대에서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 어제부터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산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 자체가 이제 슬슬 설날 맞이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짚었다가 또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산주는 보게 되면은
뭐 쭉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응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LIG 넥스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가 살짝 주가가 꺾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85,000원 정도의 매물대에 부딪히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전 저점이 약 한 75,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75,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지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88,3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75,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정말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약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버행 우려까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에서는 75,000원 이탈 시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도 상당히 좀 높으신 만큼 일단 75,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전략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75,000원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 구간은 다시 한번 85,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85,000원 구간이 결과적으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85,000원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5,000원 돌파 시에는 9만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85,000원을 돌파하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는 85,0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75,000원 말씀드렸던 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85,000원 정도 근처 구간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7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비중 축소 후에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게 되면 어찌됐든 LIG 넥스원을 포함을 해서 K 방산주들은 굉장히 이제 견고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게 되면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되면은 전략 매도인가요? 지금 비중이 높으셔가지고 좀 분할 매도의 방법은 없을까요? 85,000원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해주면은 9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괜찮은데.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은 바로 또 지금 현재 단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5,000원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전략 매도를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원금 회복까지는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초에 방산주들이 좀 잠잠한데 그래도 또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LIG 넥스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거 추세 꺾인 건가요? 저는 추세가 살짝 꺾였다고 보고 있고 다시 바닥을 잡고 반등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방산주들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장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 일전에 태조 이방원 이제 시절에 그때 이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힘 모았다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재 약한 최근에 83,000원 정도 구간에서 네. 신고가를 뚫어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 말은 신고가 뚫어주지 못하고 최근에 실적 흐름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신고가를 뚫어줄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물량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 잡아주면은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네. 재매수하면 또 쉽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쉬운 점은 LIG 넥스원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이제 대장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었다면은 정리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안내를 드렸을 것 같은데 LIG 넥스원은 약간 좀 우려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리 안내드렸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의 흐름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